네, 안녕하세요. 상남자 대장부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이제 사표를 써놓고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일부에서 생각하기는 관저에서 나오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한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엔 장단이 있습니다.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버티면 이제 관저를 쳐들어갈 때 명분이 하나 더 생겨요. 경호처장을 체포한다. 이런 명분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싸움의 포커스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과연 경호처장이 아마 10중 8구, 박 처장이 10중 8구 이제 그 구속 기소될 텐데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들은 지금 경호처 지휘부를 드러내면 경호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사악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능 제로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 흔들림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어는 작전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방어 작전은 첫째 공간, 둘째 상황, 셋째 목표, 넷째 사회정치적 문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간을 한번 보죠. 이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간이 상수입니다. 관저 경호대는 이 공간에 대해 너무나 바삭하게 잘 압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 싸우면 됩니다. 공간을 잘 알고 그 공간에서 계속 훈련해 온 사람들이에요. 역할 나눠서. 둘째, 상황이 제대로 된 작전 훈련을 받은 적 없으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형사들의 침범 상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상수입니다. 형사는 강도, 마약사범 잡는 것만 훈련받아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정예 경호처 요원들을 제압할 실력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작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테러 특공대 동원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대테러 특공대도 또 경호처랑 달라. 경호처를 제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거기다가 특공대는 전문직이어서 야 우리가 왜 거기 가냐 하고 뻗댈 거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형사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는 야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냐. 부상당하면 나라에서 치료나 제대로 해주냐. 지휘자들은 나중에 다 이게 사실상의 내란 반란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런 지휘자들의 바보 같은 지휘를 받아가지고 움직인 놈 아니야. 뭐 이런 그 자괴감, 회의가 그득한 상태죠. 사람인데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형사를 1000명을 동원한다? 그 1000명 중에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은 50명도 안 돼요.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50명도 안 된다고요. 2000명 해봐야 돌격 앞으로 할 사람 역시 50명도 안 돼요. 목숨 걸고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없다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셋째, 목표가 침범자들을 관저 밖으로 물리치는 것이잖아요. 경호의 목표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수죠. 목표도 정해져 있어요. 넷째, 사회정치적 문맥의 동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날이 유리해지는 동향이에요. 자유공화 시민들이 체감온도 거의 영하 20도를 버티면서 외곽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상황이 벌어졌다 유튜브에 뜨면 밤낮 구분 없이 순식간에 10,000명, 20,000명으로 부풀어 오르죠. 유튜브 카톡에 뜨면. 거기다 진짜로 이 상황 벌어지면 쇠사슬로 서로 묶고 길바닥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자물통 채우고. 통상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의 폭력 학살 진압에 저항할 때 쇠사슬과 자물통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낸다고. 왜냐면 사람을 질질 끌어서 드러나게 되면 골절 이런 게 오니까.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없으면 못 드러내요. 차가 못 다녀 그냥. 그래서 이런 작전을 가만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전 개념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좀 있어요. 공간, 상황, 작전 목표, 사회정치적 동향, 이게 딱 세팅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모두 상수로 고정돼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있어야 경호작전을 잘 피고 경호처장이 없으면 경호작전을 못 피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경호관들의 결기와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냐 없냐예요. 경호관들이 굳건하면 박 처장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 경호관들이 흔들리면 박 처장이 뭐 한 명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어떤 지금 심리 상태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저는 경호관들의 결기와 프로페셔널리즘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기세와 결집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눈물 날 거 아니야. 다들 연세들도 있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한길바닥에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 은색 그 방한포 뒤집어 쓰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낮이 되면은 그게 5,000명, 10,000명으로 막 불고 몇천 명은 기본으로 불고. 비상 상황 벌어졌다 그러면 한남동 앞에 다 메꿔 버리는데 저거. 비상 상황 벌어졌다 그러면은 한남동 앞에 다 메꾸죠. 10만 명, 20만 명 가버리면 다 메꿔지거든요, 저거. 제가 말씀드린 10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10만이라 그러면 제 기준 10만이면 어느 정도냐면 광화문 그 대문에서요. 시청 앞 지나서 남대문 지나서 서울역 지나는 정도. 그러면 한 10만 정도 돼요. 그게 제 기준에서 빡빡하게 채워서. 그 정도 간다고 이거. 5만에서 10만 사이 그냥 가버려요. 비상 상황에선. 그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작전하냐고.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한 생각을 자꾸 할까? 저들은 왜 윤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것에 목을 매달고 있을까? 첫째, 윤 대통령이 국격에 맞게 품위를 지킨 상태에서 헌재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감옥에 안 간 상태에서 헌재에 나가는 거하고 감옥에 가 있는 수인 상태에서 헌재에 가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깜빵 살고 있는 죄수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치부가 돼버린다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헌재 판결 자체를 미리 획을 그어놓는 거죠. 구속수감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기각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헌재 눈치꾼들인데 이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 때의 이유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 때 무슨 형사적인 유무죄 판단이 아니에요. 대통령직에 다시 돌려놔도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구속 수감돼 있어. 여기서 기각을 해서 대통령으로 다시 돌려놔도 구속 수감이 이어지니까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러고 빠져나간다고 저 얌생이들은. 그죠? 네. 우리는 지금 내란 국회, 내란 공수처, 내란 이 서부지법 판사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력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든 못하든 대한민국의 정치 투쟁은 이미 제도를 통한 싸움, 제도를 이용한 싸움, 제도 속의 싸움이라는 차원을 훌쩍 넘어서 가고 있어요. 저들이 자꾸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제도를 악용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능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폭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풍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에서 백골단 형태의 그런 무슨 모자 같은 거 쓰고도 아니고 이런 건 저는 뭐 일부에서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시위를 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자유통일 해방군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따로 해방군이야 이름이. 자유통일 해방군인데 그 사람들 뭐 하는 동지들이냐면 대형 태극기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또 대형 성조기 그리고 이 태극기 깃발, 깃발봉 이런 거 해갖고 그걸 움직이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예요. 그 부대가.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국회 가서 뭐 얘기하거나 이럴 기회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안 했고 이름은 해방군이지만 업무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행동력이 있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그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전체 이미지는 또 원칙은 폭력을 피하고 이런 것으로 일단 잡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서로 네 탓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미지를 미리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직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님은 조금 그랬지. 근데 뭐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알아요. 제가 이제 2016년 겨울, 2017년 봄 투쟁을 가장 과격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나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혈기가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그 달아오르시고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인용할 때 그 인용 재판이 3월 10일인데 제가 3월 8일부터 그 앞에다가 트럭을 대놓고서 그때도 밤에 한 1000명 정도는 계속 있으셨어요. 500명, 1000명은. 낮에는 그게 몇만 명으로 가고 그 낙원 생각하는데 트럭 대놓고서 계속 먹을 거 하고 커피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차벽이 있는 대로 밀려가더라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벽을 밀으려면요. 긴 쇠파이프랑 밧줄이 있어야 됩니다. 민노총 애들 사무실 깨보세요. 쇠파이프, 밧줄, 빠루 이런 거 잔뜩 나와. 그거 없이 사람이 그냥 차벽으로 밀면 앞에 있는 분들은 압사당해요. 노인네들이 특히.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가지 마세요. 앞에 있는 분 압사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가면서 순진하니까 저를 보고 저 새끼 빨갱이 그러더라고. 그때 현장에서 몇 분 돌아가셨죠. 그중에 한 절반쯤은 압사죠. 사실은. 절반쯤은 압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 잡고 헌재로 갑시다라고 연설했던 사람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는 별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극이 벌어지려면 어떻게든 벌어져요. 근데 그걸 미리 우리 칼라가 이렇고 우리 정말 무서운 놈이야 하고 폼 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능적이 되고 전략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온유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흐름이 다시 이제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 쪽에서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지역 사회의 그 뿌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전국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있다 그래서 광화문이 약화되거나 한남동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매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국회 앞에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의도에 뭐 그날 국회의원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 굉장히 무서워해요. 자기 선거구에서 한 괜찮은 교회, 뿌리 박은 교회 서너 개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가면 당락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무서워요. 수도권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당락에 왔다 갔다 해요. 부울경에서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온유한 스타일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은 한번 좀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